부산 대연동 분양가 8억 시대 열리나 DIL 계약률 98%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대연 DIL 청약 많이 하셨죠? 계약률이 98%를 찍었다고 합니다. 지금 DIL 일단 팩트부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부산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 대연 DIL 계약률이 98%로 집계 됐다. 평균 2,300만원 고분양가에도 빠른 속도로 계약이 진행돼서 해수동을 제외한 해운대 수정 동네를 제외한 동부산의 새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자, DIL 조감도죠. 멋집니다. 롯데건설은 DIL 분양 결과 15일 어저께 광복절까지 그 계약률이 97.6%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당 계약할 때 계약률은 70%를 넘겼는데 이후에 예비당첨자에서 97.6%까지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57가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말 선방했죠. 총 4,488세대인데 그 중에 일반 분양 풀린 거는 2,382개, 2,400개 정도가 풀렸는데 계약이 다 되고 이제 남은 거는 57개 남았답니다. 뭐 안 봐도 뻔하겠죠. 예, 뭐 1층, 2층 그 정도는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무순위 청약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럼 이거는 아마 다 팔릴 것 같다. 아마 무순위 청약 끝나면 이제 완판했습니다. 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순위 19일 무순위 계약일에 완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대단지인데다가 대연동 주거를 선호하는 수요가 많아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자평을 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그 전문가분들, 그 동의대 강정규 대학원장님 의견도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일단 보시죠. DIL에 대한 저희 예상이 또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저는 줍줍까지 가서 완판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번 주말 무순위에서 완판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보시면은 뭐 자꾸 평당 2,30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300 아닙니다. 이거 기준층 20층 이상으로 해서 그 84의 분양가가 8억 2,600이었죠. 그죠? 84 분양가 8억 2,600. 중도금은 무이자인데 여기에 확장하고 에어컨만 넣어도 8억 6천짜리입니다. 얘는 8억 6천짜리. 그러면은 평당으로 나눠버리면은 2,500짜리예요. 얘가 평당 2,500입니다. 2,300 아니에요. 봅시다. 그러면 완판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브랜드, 오케이. 대단지, 말할 것도 없고, 역세권, 목걸이 끼고 있죠? 신축에 초등학교 끼고 있습니다. 평지는, 뭐, 여기는 완벽한 평지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네. 어쨌든, 그러한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신축, 조품화, 다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가 DIL 완판의 그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이 8억 중반대에 완판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아니 그러면은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신축 조품화만 있으면은 뭐 8억 중반이 아니라 9억에 해도 다 팔린다는 이야기야. 뭔가 설명하기에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처음에 분양가 나왔을 때, 뭐, 일부에서는 미쳤다. 저 분양가에 누가 사느냐. 그 앞에 있는 DIL 앞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 그 당시만 하더라도 6억, 뭐, 후반대였으니까, 그거 들어가지. 왜 저걸 사느냐. 이런 분들도 많았었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뭐, 어차피 줍줍까지 가서라도 완판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문제는 그게 아니고 시장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초-A급 입지는 아니죠. 목골역 인근이니까 그 우리가 가장 그 대는 쪽에서 메인이라 이야기하는 그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대연 힐스 부르지오에 있는 그 대남 사거리에 있는 그 일대가 사실상 대연동의 메인인데 그쪽 입지와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초 A급 입지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 입지에서도 8억 중반의 가격을 시장이 인정을 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많이 꼬일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짜는데 세들이 많이 꼬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자. 이미 시장이 인정을 했지 않았느냐. 완판으로 나타나지 않은. 만약에 시장이 인정을 안 했다면은 그 입지에 그 가격을 시장이 인정 안 했다면은 미분양은 남았어야죠. 그래서 완판이 된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일단 먼저 받아들이자. 그리고 지금이 부동산 화랑기였다면은 저거 거품이야 하는 거품 논장이 나올 법만도 한데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탈출한 이러한 시기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시무시한 하락이 있었고 이제 겨우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저걸 거품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같이 보실 게 뭔가 하면 여기에 이 인근에서 지금 가장 에이스를 꼽고 있는 게 얘죠.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대남 사거리 바로 위에 있는, 원래 얘가 대연동 남구의 대장 단지였죠. 그죠?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대연 힐스 부르지오. 얘가 지금 2013년산이거든요. 그럼 딱 이제 10년 됐어요. 만으로 딱 10년 됐습니다. 네. 지금 8사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가 7억 6천, 8억짜리도 있습니다만은 7억 후반대 그 정도에면은 살 수 있다. 그래 볼 수 있겠죠. 대연 DIL 8억 6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8억 안 되는 금액에 살 수 있습니다. 입지는 얘가 훨씬 더 우월하죠. 가격은 얘가 더 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를 선택을 안 하고 DIL을 선택했다. 또 하나, 우리 목걸이 바로 앞에 있는 DIL 바로 맞은편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산이에요. 그러면 9, 0, 1, 2, 3 이제 딱 만으로 5년이 지났습니다. 만으로 딱 5년 지났어요. 이제 신축 티를 벗고 준신축으로 막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의 아파트입니다. 컨디션은 아주 좋아요, 보면은.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84가 얼마냐? 지금 6억 8천, 7억 3천짜리 됐습니다만, 얘는 7억 정도면 살 수 있구나. 7억 정도면 실제로 살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좀 꽤 괜찮은 애들은 요 앞에 있는 그 로얄동이라는 이야기는 120번대 동. 이 애들 같은 경우에는 7억 한 3천? 그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얘는 7억이면 살 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레전드는 8억 6천을 주고 얘를 선택했다. 자, 요걸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DIL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입지가 좀 떨어져도 지금의 시장 참여자들은 대단지, 신축, 빵빵 커뮤니티에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롯데캐슬 레전드도 커뮤니티가 좋습니다만은 DIL 커뮤니티가 장난이 아니었죠, 그죠? 골프 연습장이 인도 골프 연습장 갖다가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했고, 조식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싱크뱅, 음식물 처리기를 갖다가 집에서 바로 버릴 수 있는 싱크뱅이라든지, 여러 고급화된 그러한 옵션들을 선택을 했었죠. 그러한 고급화 전략이 좀 통한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수요자들은 입지가 좀 떨어져도 대단지, 그리고 신축, 그리고 그런 고급화된 빵빵 커뮤니티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액 투자 수요는 살아있는 것 같다. 지금 부산은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도 없고, 얘는 6개월 뒤에는 전매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실수요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투자 수요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장 8천만 원 있으면은 중도금이 무이자니까 당장 8천만 원 있으면은 6개월 뒤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수요도 제법 들어왔을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고분양가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8억 6천이면 고분양가 맞아요. 고분양가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입주하는 27년도 2월달 27년도에는 지금 3년 뒤죠, 그죠? 3년 반 뒤에는 지금 가격보다 더 올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들입니다. 가격이 만약에 3년 뒤에 지금 분양가인 8억 6천보다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한다면 청약을 안 했겠죠. 그런데 청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3년 반 뒤 27년도에는 지금보다 분명히 더 가격이 올라가 있을 것이고 그때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난 지금 사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지금 원판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얘가 목권력을 끼고 있는 DIL 8억 6천 원판의 의미는 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기보다 입지가 안 나은 곳은 일반 분양가 9억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광안 2구역, 드파인 광안 같은 경우 9억 중반까지도 일반 분양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8억 6천에 완판이 됐는데 드파인 광안 2구역 9억 이상 안 때리겠습니까? 당연히 때리겠죠. 자, 그리고 여기보다 하급지에서도 일반 분양가는 7억을 두드려 볼 것이다. 예를 들면 문현 3구역이죠, 그죠? 대연동 여기서 지금 목권력 있는 DIL에서 8억 중반에 완판을 시켰어요. 그러면 문현 3구역, 우리 금융단지 쪽으로 가서 보이는 여기에 문현 3구역 여기죠, 그죠? 금융단지역을 한 5분 거리면 갈 수 있는 문현 3구역. 여기도 2200세대짜리 아닙니까? 여기도 대단지의 브랜드예요. 초등학교 물론 끼고 있고요. 여기도 분명히 7억 이상은 일반 분양가를 낼 것이다. 여기보다 입지가 더 떨어지는 저 사상 엉궁 더샵, 엉궁 3구역이죠. 엉궁 더샵 에코리버. 얘도 7억까지는 안 내더라도 6억 중반까지는 일분가를 두드려 볼 것이다. 멀리 가지만 가까이 가봅시다. 지금 다음 달에 분양한다는 여기 우암 1구역, 우암 2는 이제 두산이 오션시티는 완판됐으니까 이건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우암 1구역, 효성 해링턴 말에 예, 일반 분양가 7억 이상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도 뭐 평당 2,10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84 같은 경우에 뭐 7억 초반을 봐야 되거든요. 평당 2,100이라면은 여기도 분명히 그러면은 7억 초반에 일반 분양가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두산이 오션시티 10월 4일부터 이제 전매제한이 풀림이 되거죠. 10월 4일부터 전매제한이 풀리는데 여기에 분양가가 6억이었죠, 그죠? 5억 9,900 그 RR 말하는 겁니다. 기준층 RR 그 남서양 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월 4일날 전매제한 풀리면은 거의 7억 인근에서 RR 물건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단계 지금 이 대연 3구역 DIL이 그 전반적으로 그 부산 아파트 가격을 한 단계 지금 레벨업을 시킨 것들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실 거 뭔가 하면 기존에 있는 5년 내 신축, 뭐 짧게는 3년 이내 신축 혹은 올해나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단지들도 한 단계 레벨업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레이 카운티,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온천 레미안 포리스지, 얘들도 지금보다 싼 가격에 매수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 카운티에 입성을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좀 서두르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세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파악하고 있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된다면은 그것은 금매라 생각하시고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요 대연동 DIL 분양가 8억씩 열리는 이 기사에 대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 밑에 보면 강정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최근 서울에서 청약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이 주변 시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약에 떨어진 사람이 주변의 싼 구축으로 접근하면서 가격도 함께 상승하는 것. 그래서 부산에서도 주요 청약이 이루어진 곳 인근 구축의 키맞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네, 이 부분도 일정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은 약간 달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량 부족 구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축까지 각 구축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 여파가 퍼지기에는 아직까지 시차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가브리 네가 이야기하는 건 뭐야? 자, 이번 DIL에서 보셨다시피 대단지 신축과 그리고 비브랜드 소규모 구축의 양극화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은 대단지 신축 고급화된 아파트를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왜? 지금의 시장은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무주택 1주택자가 이끌고 있는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호하는 것과 그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한 대단지 브랜드 신축으로 갈아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강정기 교수님 말씀하는 그 주변의 구축에도 키맞추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은 지금은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축으로 몰려 들어가고 대단지 신축으로 수요들이 몰려 들어가 나서 갭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입주 물량 부족까지 겹친 상황이 온다면 구축들의 키맞추기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입주 물량 부족 구간이 와야지 구축들의 키맞추기가 나옵니다. 집이 널렸는데 신축으로 사람들은 몰려요. 오케이,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집이 널렸는데 구축이 같이 따라올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집이 모자라는 입주 물량 부족 구간이 되면은 그러한 구축들의 키맞추기가 따라올 수 있다. 그 시기는 언제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25년입니다. 부산의 입주 물량 부족 구간이 25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